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급락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비교적 크게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이후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지수의 종목 변경을 앞두고 새로 편입되거나 편출될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9월에 상장한 현대중공업의 신규 편입을 점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살펴봅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MSCI 지수는 매년 5월과 11월에 이 편출입 종목을 변경합니다. 시가총액의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편출입의 여부를 일단 결정하고 이후 유동 비율을 고려해서 유동 시가총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MSCI 지수 편입은 일반적으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 등의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되고 또 지수 편입을 예상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통상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편출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지난해 5월 새로 편입됐던 이 HMM 발표 당일 주가는 7%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반면 편출됐던 현대해상과 삼성카드는 주가가 5% 넘게 빠졌습니다. 자, 5월 MSCI 정기 변경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5월 MSCI 반기 리뷰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5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 리밸런싱 적용일은 5월 31일 종가 기준이 되겠고요. 신규 편입 제외 종목은 4월 마지막 시거래일 동안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내용 더 살펴보실게요. 주요 증권사들은 5월 MSCI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을 꼽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 덕분에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지수 편입에 필요한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4일 종가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1조 8,511억 원 수준입니다. 자,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KT는 편입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라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49%로 제한된 통신주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신규 편입이나 잔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현재 MSCI에 포함되어 있는 SK텔레콤은 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T와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추가 보유 여력 제외 기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시젠, 녹십자, 롯데쇼핑,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종목이 편입이 되면 전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부터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MSCI 한국 지수의 종목 변경을 앞두고 새로 편입이 되거나 편출될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이벤트가 소멸이 되면 이벤트 소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는 13일에 이 MSCI 지수 편출입을 앞두고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MSCI 지수 편입은 호재로 꼽히고 있잖아요. 저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MSCI가 뭔지, 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MSCI는 어떤 기업이나 종목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수급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수급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다. 그래서 좀 그 MSCI 지수에 따른 편입 편출로 종목을 뭐 장기적으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그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 수급의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요. MSCI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은행 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에서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그래서 MSC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금융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형 대부분의 펀드의 한 95%가 이 지수형 자금을 추종을 하고요. 이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은 그 패시브 자금의 그 양에 따라 기계적으로 종목을 매도하거나 신규로 종목이 들어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MSCI가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가 추적하는 자금은 전체는 한 16조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신흥국 지수를 포함하는 지수 그 추종 자금은 한 1조 8조 달러입니다. 1.8조 달러인데요. 이 부분에서 순수하게 패시브 자금만 440조가 되니까 여기서 뭐 상당 부분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5월 달과 11월 달에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 MSCI 편입 종목은 시장의 지수를 초과하는 평균적으로 발표 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옴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39%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SCI 한국 지수의 구성 종목은 상식적으로 111개가 되고 있어서요. 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뜨면 외국인과 기관은 짧게는 한 달에서 3달,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이미 순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9천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이 부분에서 많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동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유동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유동 비율을 고려해서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유동 시가총액 기준은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 넘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시총 2조 9천억이랑 유동 시가총액 1조 4천억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에서 그 종목에 새로 자금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5월 달에 새로 편입이 됐던 HMM 같은 경우가 7% 넘게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편출됐던 현대해상과 삼성카드는 6%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SCI 선정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네. 4월 마지막 10거래일 기준으로 마지막 10거래일 기준 가격에 무작위로 선정해서 편출 여부를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이슈가 남아있는 거고요. 향후에 MSCI 지수에서 편출되면 1년간 재편입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5월 13일 이제 새벽에 이 반기 리뷰를 거쳐서 5월 31일 날 지수가 재조정되고 6월 1일 날 신규 종목이 적용됩니다. 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일단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건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편입 편출 후보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네, 가장 편입이 유력한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되겠고요. 네.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동 시가총액과 시가총액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현대중공업밖에 없고요. 이미 지금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3월 달과 4월 달만 기준으로 2개월간 약 2,400억의 벌써 순매수가 이미 들어왔고요. 근데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수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으로 현대중공업의 매입이 추정되는 일종의 매수 예상 가능 금액이 1,330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2,400억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수에서 추정하는 자금 초과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추가 빠져나갈 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현대중공업의 그 수급적인 측면은 다소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조선업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고 저 또한 조선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지금 현대중공업의 예상 PBR은 2.2배 수준입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의 평균 PBR은 1.2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선업 평균의 90%를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그 수급적인 이슈를 고려한다 치더라도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좀 업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조선주는 공급 충격단에서 좋은 사이클이 나오는데 공급 충격이라고 하면 이 지정학적 요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천연가스나 LNG선을 운반하는 업황은 굉장히 호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만 실적이 3년의 레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22년 반영분은 3년 전에 이미 수주한 조선 수주 물량이 반영되는 거고요. 네. 올해 아무리 실적 수주가 좋다고 해도 올해 물량은 이제 3년 뒤 2024년에 반영되는 거니까 2024년에 실적까지 땡겨서 지금 현대중공업을 그 이상으로 오버슈팅하기에는 상당 부분 주가에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을 예. 예상되는 종목 말씀드릴까요? 이제 SK텔레콤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일단 SK텔레콤의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5G 가입자가 100만 순중이 넘어섰고요. 일단 펀더멘털 측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 47%로 꾸준히 5G 가입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5G 업황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양한 그 플랫폼의 이 부가 서비스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구독 서비스를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고 이 T우주와 웨이브, 이 플로 등 구독 서비스의 총 상품 거래액이 2021년 3,500억에서 올해는 5,000억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자 수라고 하는데요. MAU가 125만 명에 달하는 이 브랜드가 지금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게임 그리고 광고 수익 모델까지 본격적으로 수익화 모델을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SK텔레콤의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이 배당인데요. 분기 배당 최소 830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SK텔레콤 상당히 고배당주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만 해도 5% 넘게 초과를 예상하고 있어서 SK텔레콤도 연간 매출은 17조 한 17조 한 3천억대 그리고 이익은 1조 5천억대로 상당히 뭐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K텔레콤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인 통신주는 외국인 지분율 49%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지분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한된 그 통신주 업황에 대해서 이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가 들어왔는데 이 MSCI 편입 편출 기준 중에 또 추가적인 사항이 외국인이 얼마나 추가로 더 살 수 있냐. 추가 보유 여력 문제가 있는데 네. KT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하기 때문에 15% 기준이 있는데요. 그 KT 같은 경우는 15% 기준을 이미 밑돌면서 이미 지금 외국인 소진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지금 기준치를 벌써 초과를 했고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가 보유력이 기존에 이미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3.75%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근데 3.75%를 거의 닿는 수준으로 지금 외국인 소진율이 97%에 해당된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런 그 추가 매수가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편출 우려가 있다. 다만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예탁증서, 그러니까 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추가 보유 여력만으로 지수에서 무조건 제외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이제 K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편입 기준치가 지금 15%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를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 지분 보유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KT도 지금 상황은 좀 편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가장 그 신규로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편입될 경우에 기존에 편입돼 있던 종목 중에 가장 그 날짜 기준 아까 말씀드린 4월 그 마지막 10거래일 무작위 기준으로 네. 그 기준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현재로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게 지금 두 개가 비슷한데요.
시젠이 한 2조 600억대, 그다음에 녹십자가 2조 1,386억, 한 800억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시젠이나 녹십자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편입될 경우 기계적으로 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이후 지수 편입 시점에서 1개월 후에 평균 한 7% 정도 주식들이 좀 수익률을 거뒀더라고요. 편입될 거라는 전망만으로도 해당 종목이 미리 상승한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럼 이번에도 그랬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미 지수에 편입될 거라는 걸 예상이 다 이미 이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짧게는 정말 빠르게는 뭐 한 달 전, 정말 빠르게는 6개월 전부터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짧게는 한 달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순매수했기 때문에 아까도 벌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4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벌써 3개월 전치의 매수 그 총량이 2,400억이 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그 KT 같은 경우도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당연히 수급적인 이슈로 반영된 것 같고요. 이 SK나 KT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좀 더 오버슈팅한 이유는 조선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외국인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유가 관련된 그 대체 수요인 천연가스나 LNG를 공급하고 나르는 LNG선이 상당히 많이 LNG선 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조선가라 그래서 신조선 가격이 2021년 대비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배 값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그 원자재로 가장 많이 쓰는 이 후판 강제, 그러니까 철판을 얼마나 가격을 다운시키냐인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그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조선업황에서 판가에 전이를 시켰는데 여기서 더 또 조선 또 배 가격을 더 추가로 올릴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은 판가가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업황은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만 친환경차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배도 친환경 선박이 이제 계속 확대되려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배를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쓰다가 폐선 처리하거든요. 그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배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폐선 처리할 게 상당 부분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될 경우 친환경 선박의 새로운 신규 수요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년의 수주 레깅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규 수요도 상당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LNG선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업황은 당분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펀더멘털 측면이 강력한 현대중공업이 편입 편출 이슈에서는 좀 더 부각은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 MSCI 지수 편출입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현대중공업을 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나 지금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간에 한 4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조선업 업황을 분기 실적을 계속 체크하면서 분기 실적이 꺾이면,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지금 현대중공업도 연간 수주 목표에 지금 30%를 달성을 했거든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계속 분기 3개월별로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실적이 많이 꺾인다는 기준은 전 분기 대비 최소한 뭐 30% 이상 꺾이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 갖고 계신 분이 중공업을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을 수급적인 이슈로 들어가기에는 좀 더 현대중공업의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선박에 가장 강력하게 원가 경쟁력이나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현대중공업 못지않은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미포조선을 오히려 조선주 저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준 출구 전략이 이미 본격화됐고 이 부분은 시장에 너무 많이 이슈화돼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 유동성 감소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부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6월 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뭐 연준 의원이라든지 왜냐하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팽팽히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좀 더 미국 경기는 견고할 것이다 보고요. 한국 주식은 굉장히 저는 밸류에이션 싸다고 보거든요. 네.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도 PR이 좀 낮거든요. PR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치면 11배인데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고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역시 이익 개선이 얼마나 감소되느냐 여부인데 이익 개선의 감소폭이 개인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감소폭이 좀 더 적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시가총액은 당연히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과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식의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부과하냐의 그 멀티플의 곱인데 네. 멀티플보다는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이 깨지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근데 한 주당 순이익이 지금 1분기 실적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보시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별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보면 너무 공포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 굉장히 종목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아까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5%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고배당주는 꼭 10% 이상 담아두시고 현금 비중은 한 20% 담아두시면 이렇게 주가가 오늘같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담아둘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죠. MSCI 한국지수 편출입 이슈를 앞두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1%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그래도 미국이 좀 올랐다가 빠진 거 반영을 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적당하진 않고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빼서 조금 실망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에는 그 5월 5일 새벽에 상승했던 이유는 파월 의장이 우리 이제 75bp는 안 할 거야, 50bp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어제 5월 6일 새벽에 급락이 나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50bp 했다고는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또 75bp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심리 그게 매도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강하게 등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뭐 반등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새벽까지 미국장 내내 그냥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금요일날 그 올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릴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결국에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줄인다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75bp를 하면은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지금 75bp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전쟁도 안 끝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원자재 값은 계속 올라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하고서라도 75bp 하겠네 이러한 부분들이 수심에 깔리면서 그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인 거는 오늘 저녁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국내 증시에 정말 다시 한번 2600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경직성은 확보하고 있고 2600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아마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보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투자하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따라가면서 좀 빌빌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시장이 정말 안 좋고요.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히 인맥주, 그다음에 특정 테마주, 그다음에 오늘은 또 수소나 이런 원전 관련 정부 정책주들 쪽에 수급 들어오고 그런 것들 말고는 특별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고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게 내가 손실난 종목들을 손절하기에는 좀 아깝고 손절할 수 없으니까 테마주들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수익 내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뭐 인맥주라던가 정부 정책도 들어가셔가지고 잘못하면 손실 더 크게 나니까 좀 매수하실 때,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반등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투자하기에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예, 변동성 장세가 극심한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또 종목 선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제 종목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 어떤 키워드 꼽아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소법, 산자위의 법안 소위 통과 소식 전해졌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원전 키워드도 주셨네요. 원전 수출 거점 해외 공간 10곳에서 15곳 지정 계획 소식이 있었죠. 미국 재질 수급 대란 속에 재질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키워드 꼽으셨고요. 미국 전력망 구축 투자에 따른 수혜 가능성 키워드도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 을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재명 출마 기대감 키워드 주셨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경기 분당 갑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안철수 출마 선언 키워드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키워드 특징주 살펴보시죠. 두산 퓨어셀, 또 한전산업, 무림페이퍼, 그리고 대한전선의 프리엠스, 안내까지 종목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두산 퓨어셀, 한전산업,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짚겠습니다. 수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종목 고입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랑 뭔가 엮였을 때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원래 며칠 전에도 수소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윗골이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부에서 좀 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이후에 이제 앞으로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오늘 법안 통과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 정부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조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골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오늘장 12% 급등입니다. 그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 이 같은 급등이 매수의 적기가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최근 원전 이슈 핫하죠. 여기서도 한 종목 주셨는데 한전산업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한전산업도 고입니다. 오늘은 다 고를 드리고 싶은데 원래 원전이 좀 이게 되게 웃긴 게 같은 원전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우진인데 우진 같은 경우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뚫고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진은 이렇게 강한데 다른 종목들은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신기계가 그동안 원전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보통 이제 원전주들 수급 들어오면은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 그렇게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막 계속 얘는 갔다가 조정받을 때 또 다른 애가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3월 24일경에 좀 급등 한번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유심하게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원전 같은 원전주들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수급 들어올 때 강하게 상승할 때 그걸 좀 따라가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상승할 때 들어갔는데 그거 이제 끝나고 조정 단계 들어가면은 물리게 되거든요. 손실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거 손실인데 다른 원전주는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전 섹터 좀 접근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은데, 근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매수해서 올라가면은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조금 좋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물론 원전 관련주 이런 정부 정책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장관이 이제 다음 주 취임식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시장이 특별하게 주도 섹터가 없을 때 원전 테마들을 움직이면서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한 종목만 이렇게 고수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나는 회전율을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막 이렇게 센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한전산업처럼 지금 조정 받아서 이제 한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매수하셨다가 바짝 올라갔을 때 그때 팔고 나오시면은 좀 되게 깔끔하게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그 거래량 막 터지면서 막 급등하고 호가창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좀 불안불안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 받을 만큼 받은 종목들 매수하셔서 따라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진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한번 오르고 나서 조정이 되게 깊게 나왔고, 정말 우진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끝난 건가, 원년 끝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시 막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저는 이번에 고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잘 보셔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이 한전산업에 대한 의견은 고였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미국 전력망 키워드로 대한전선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도 고입니다. 오늘은 세 종목 다 고인데 한전산업 이번 주에 좀 시세가 나왔던 게 5G 관련 이슈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미국 전력망 구축 투자 이슈가 나와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개선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5G 섹터들이 움직이고 전력망 구축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전선 쪽에 당연히 수혜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한 수익성이 계속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기관에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통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지금 대형주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매도하면서 현금화 시키고 있는데, 그 현금화 시킨 걸 가지고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또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철저하게 좀 오랜 기간 동안 매수해주고 끌고 가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식이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TY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농기계 관련 주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로 농기계, 그러니까 원료, 비료, 사료 이런 거 급등 나오면서 농기계 관련 이슈 부각되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떤 특정 이슈, 특정 뉴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자재 관련주들 한번 했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시고,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분명히 외부 이슈라던가 물론 뉴스, 수급이 들어올 만한 뭔가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외국인 기관들까지 매수를 해주네?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꼭 대한증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인플레이션에서도 주식 종목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대한전선은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저는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을 너무 오래 받았고 너무 깊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정책 관련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는데 그래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금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의견 주신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휴장을 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649.07로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도 함께 보시죠. 미국 증시 급락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2636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2649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3천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6,626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 지금 4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움직임 나타나는데 1에서 2%대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하면서 66,600원 선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SK 하이닉스도 1.3% 조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대 하락하며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보시죠. 네,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좀 3.5% 급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카카오도 4%대 급락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LG화학은 0.9%, 0.5% 강세인데요. 오늘 선별적으로 또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1.66% 하락한 885.13포인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낙폭이 좀 더 큽니다. 오전 중 낙폭을 더 키웠고요. 885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개인들만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2,342억 원 순매수가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812억 원, 554억 원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내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 가까이 급락하면서 50만 원 선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LNF의 주가도 4.5% 급락입니다. 여기에 펄어비스 오늘도 4%대 급락 나오면서 62,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파트너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미국장이 중요하다라고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그렇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주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먼저 좀 앞서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70%입니다. 70%의 확률로 오늘 쭉쭉 저점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미국 시장이 5월 5일 날, 그러니까 5월 4일 날 이제 저녁이었죠. 5월 4일 저녁에 강세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어제 급락을 했고요. 급등했었던 이유는 예상했었던 0.5 아니면 0.75였는데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빠졌던 이유는 원래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 얘기 없었던 거 아니고 원래 있었던 얘기들인데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뭐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그냥 제자리 걸음, 원래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던 것 뿐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없이 그냥 두들겨 맞은 거죠, 오늘. 근데 오늘 일본 시장이 니케이 시장이 오늘 0.69%, 5월 6일 금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얘네들이 상승한 거 봐서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5월 5일 날 얘네들은 장이 열렸습니다. 목요일 날 어제 열렸는데 어제까지 계속 반등을 줬어요. 근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가 박살이 났으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빠질 생각이 있으면 오늘 하루 만에 7에서 10% 빠질 수도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2%밖에 안 빠져요. 그동안 반등을 준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 버틴다라는 느낌인데 거기도 일본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뭐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이 뭐 오늘 미국 시장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확인 안 해도 그냥 어차피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에서 뭐 물타기는 생각도 안 할 거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게 아마 겁나실 건데요.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개인 투자에 또 주식으로 다 이미 벌써 물려 있거나 무슨 물타기를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자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70%의 확률로 쭉쭉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뭐 굳이 시간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시 이제 미국 시장을 차트를 보면 박스권입니다. 아직 박스권이고 이 저점을 재차 무너뜨리거나 그럴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았으면 오늘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이 상태로 끝나진 않았을 거고요. 막판에서 완전히 그냥 폭락하면서 끝났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도 아래권을 좀 달면서 끝났고 일본 시장은 플러스로 끝나고 있고, 자, 이 얘기한다 그래서 뭐 시장이 폭등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폭등할 일이 없습니다. 폭등할 일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장 속에서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계속 지수가 그냥 박스권 정도에서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종목은 폭등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원전 테마라든지 아니면 전선 전력 테마라든지, 그래서 아침에서는 통신 장비도 잠깐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 쪽도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종목별로만 이제 움직임이 좋은 그냥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2,600 안 깨지면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늘 저점 매수를 했었어야 될 그런 이제 타이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서부터 해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점이 깨지지 않고 미국 시장도 여기서 충격적으로 쿵쿵 떨어지지만 않으면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여기서 급등은 안 나옵니다. 급등은 바라지도 말고 조금씩 그래도 하방 경직을 주면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테마주들은 급등을 할 거고요. 대형주들은 정말 조금씩 아주 답답하게 움직일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테마주 장세, 그 다음에 개별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소비주들도, 왜냐면 지금 IT 섹터들, 성장주 기술주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원래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흐름이니까 걔네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 반면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뭐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료 사료 관련주들 오늘 급락 나왔잖아요. 더 빠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비료 사료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대한제당 같은 거, 뭐 음식업종 요런 애들 지금 많이 떠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가면 돈 벌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세를 꿈꾸면서 기다리세요. 비료주 사료주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기회가 찾아오면 그런 데서 5%, 10%, 많게는 2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될 거고, 그리고 전선, 전력, 원전 테마주들, 안 그래도 내일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 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삼성전자가 말 안 듣고 맨날 떨어지고, 기술주, 성장주 다 떨어진다고 오늘도 게임주 떨어지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 수는 있겠는데, 박스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급락이 안 하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얘네들이 잘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잘 착안해서 매매 공략을 하면 반대로 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란 얘기예요. 가는 종목들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 때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프라인 강연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텼다.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더 급락이 나오고, 뭐 오늘 중국 시장 원래는 10% 빠지고 일본 시장도 한 5% 빠지고 우리나라도 한 5% 빠지면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그거는 피했다. 왜?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서 라고 저는 일단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자, 전선 테마주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원전 수출 거점 해외 공관 10에서 15곳을 지정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나와주면서, 전일, 인수위원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원전 그 관련된 그 생태계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개발을 위해서 5년간 5,832억을 투자를 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작지 않거든요. 2조짜리가 넘어요. 2조 4천억짜리 종목인데 오늘 거래일이면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당분간에 계속 강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대한전선 아니더라도 다른 전력, 전선 이런 테마주들 올 여름 뭐 전력난 또 얘기 나올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SMR에 대한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 관련된 종목들 조정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비료주, 사료주들 20% 30%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매할 게 그닥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은 지금은 원전 테마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받으면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퓨어셀인데요. 오늘 강했죠? 두산 퓨어셀.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수소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발표를 본다라 그러면 정부 정책 수혜줍니다. 수소법 산자위 소위 통과 소식에 이제 상승 이 이슈인데 산자위는 이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렇게 이 줄임말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해당 법안이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발전 사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며 뭐 이런 부분들의 일정 비율의 그 앞으로의 그 전기 사업자들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의 수소 발전으로 이제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간이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조정받으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의 강세는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수소 자동차 이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수소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죠.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42,000원에서 45,000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정받으면 잘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엊그저께 5월 4일 어린이날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대원전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2,100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16% 급등 나왔는데 다시 올라갔다 밀렸죠. 또 밀리면 또 매매로 또 들어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시장 점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아직 그렇게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라서 약하기 때문에 75점 미,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80점 우, 전날과 동일하게 원자력 테마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투자 전략 함께 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강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직접 대면해서 투자 전략을 듣고 또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